자, 순환선 실전 모의고사 제1회 1번부터 볼게요. 2의 마이너스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에 2분의 루트 3제곱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루트 3제곱 되겠네. 2분의 루트 3제곱 2의 제곱에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2의 0제곱 되잖아. 그러면 3번이 정답. 2번 볼게.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가 x-1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해줘야 될 식은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겠네.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를 곱해주면 되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1 들어가면 2 루트 2가 되고 1 들어가면 여기가 3이 되잖아. 그러니까 루트 2 곱하면 4분의 3 루트 2가 나오겠다. 몇 번? 보기 3번이 정답. 3번 같이 볼게.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세 번째 항이 10이어서 A 세 번째 항이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두분의 합에 2A3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A3이 5가 된 거죠. 그럼 A6은 1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A 플러스 5D가 11,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식을 빼면 3D가 6이 되니까 D는 2가 되네. 따라서 지금 여섯 번째 항에다가 2D를 곱해주면 여덟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1에 4 곱하니까 4 더하니까 15.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4번 같이 볼게. 얘는 리미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봐야 되는데 h가 0으로 갈 때 뭘 구하라는 거지? 얘가 리미트 h 0으로 갈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플러스 f1 이렇게 되는 거고, 따로따로 쓰면 얘가 f'2니까 2f'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10이니까 f'1이 5가 되지. 그러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는데 f'1이 3 플러스 a인데 5래. 그러면 a가 갖는 값은 2.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같은 식이 있는데 식대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게 문제네. 부분분수 고치면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가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 마이너스 이 식 전체를 정리하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지워져서 얘가 5분의 2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할까? n 플러스 2분의 1이 저쪽으로 넘어갔고 얘가 1이 넘어가면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뺀 걸로 그래서 10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n 플러스 2는 10보다 어때? 큰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은 8보다 큰 값이 되는 거네. 그럼 자연수 n의 최소값은 9. 보기 2번이 정답. 6번 같이 볼게. 1보다 큰 양수 p에 대해서 y는 fx의 제곱, y는 x의 제곱, y는 x의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졌겠지? 자, 잠깐요. 얘를 이렇게 그려서 y는 x의 제곱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얘 좀 좁히자. 얘는 이렇게 좁힐게요. y는 x의 제곱. 자, 그리고 x축이 여기 이렇게 y축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x는 p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p는 1보다 큰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p를 이렇게 그어 보면, 그죠? p를 이렇게 그어 보면 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a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a가 되는 거지. 여기 부분이 우리가 보는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p가 1보다 크니까 p분의 x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조금 벌어진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되겠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잠기네. 이렇게 된 걸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돼서 y는
y는 p분의 x의 제곱. 이때 두 그래프로 하고 x는 p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근데 3b가 a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 이때 점 p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럼 3b는 뭐가 되는가? 3 곱하기 b는 0부터 p까지 이때는 이제 x제곱에서 뭘 빼주냐면 p분의 x제곱을 빼주면 되지. 얘를 빼서 dx 붙인 게 얘가 되고, a는 0부터 p까지 x제곱 dx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3분의 좌변식이 0부터 p까지 1 마이너스 p분의 1 x제곱 dx. 얘는 3분의 1 p의 세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p분의 1은 상순위가 바깥으로 빼고, 요거에 대한 부정적분, 적정분은 3분의 1 p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또 3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p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의 세제곱 3분의 1 p의 세제곱 요거 없어지고 1 마이너스 p분의 1이 3분의 1이 된 것이고요. 그럼 p분의 1이 3분의 2가 되겠네. 그럼 p는 2분의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문제에서 p의 값 계산하라고 그랬죠. 2분의 3, 보기 4번이 정답. 7번으로 볼게. 7번은 지금 파이가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까지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3, 4분면. 근데 이제 여기 탄젠트 세타 제곱 바깥으로 빼고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5분의 4래.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탄젠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5분의 4래. 그럼 이거 약분되고 사인 세타의 제곱은 5분의 4가 된 거야. 근데 3,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이럴 때 탄젠트와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 계산하라고 하는 게 문제구나, 그지? 자, 그러면 얘는 3, 4분면의 각이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얘가 루트 5고 사인인데 2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루트 5분의 1인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의 제곱이어서 5분의 1이 되고, 탄젠트는 2니까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11.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문제 8번으로 갈게요. 자, 8번. 요때 요 식을 그냥 보지 마시고 얘는 어떤 식이 있다면 어떤 식이었을까? x-1 f 프라임 x-1 fx를 미분한 식이죠. 얘를 미분한 식이야.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4x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gx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이 식은 g1일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g1일 때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식은 1일 때 0이 되는데 얘는 1일 때 뭐가 되나 그랬더니 3 플러스 c야.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됐지. 자, 그러면 gx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gx 이렇게 나왔어. gx가 우리가 까고 알고 보면 fx 더하기 fx란다. x 마이너스 1 fx가 gx인데 얘가 x 3승 2x의 제곱 x 4승이지 참 미안.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면 1로 조리제법 해가지고 fx 알아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1을 구하라고 그러네. 우선 조리제법 할게. 4차, 3차, 2차, 1차, 상수원. 그래서 1로 조리제법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x-1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그럼 요거가 없어지면 fx가 뭐가 됐다는 거야? 얘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f'1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f'x는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f'1은 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갈게. 9번에는 3 코사인 x가 있고, 그 다음에 6 코사인 x가 있고, 8 탄젠트 x가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16 탄젠트 x가 있고, 이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네요. 요 길이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라.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예, 그러면 자, 먼저 포인트 볼게. A는 누구랑 만난 거야? 8 탄젠트 x랑. 그 다음에 3 코사인 x가 만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원래는 8 곱하기 여기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얘가 3 코사인 x가 되니까 8 사인 x는 3 코사인 x의 제곱. 하나의 삼각비로 고칠게. 그러면 8 사인 x 3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점을 구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3 사인 x가 앞으로 가고 플러스 8 사인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가 3 사인 x, 여기가 사인 x, 그 다음에 3, 3은 9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3은 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 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사인 x는 3분의 1이 됐다. 그러면 요때 점 A의 사인이 3분의 1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직각삼각형일 때 이게 3이고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돼서 코사인은 3분의 2루트 2가 되겠지. 근데 이때 y 값이 3 코사인 x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약분하고 나면 이때 y 값이 여기가 2루트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값은 2배 크잖아. 여기 18 탄젠트 x인데 16 탄젠트 x고, 여기가 3 코사인 x인데 6 코사인 x니까 얘도 역시 2배 길어져서 이때 b는 4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AB의 길이는 당연히 2루트 2, 5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0번 같이 볼게. 10번은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인데요. 이때 이 넓이를 0부터 a까지 s1, a부터 b까지 s2, b에서 10까지 s3라고 그럴게. 그러면 이제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가 12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s1하고 s2를 더한 값이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0부터 c까지 전피가 출발할 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5다 라는 얘기는 결국 이 넓이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s1은 7이 되고 S2는 5가 된 것이고, C에서의 위치가 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얘네 둘의 움직임이 그 양수인 값으로 7, 음수로 5이니까 이만큼 간 거지. 이때 좌표가 여기가 만약 원점이면 여기에는 2에 있는 건데 8이 됐다는 얘기는 S3가 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A부터 C까지 움직인 거리 5하고 6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간단히 몇이 돼? 11. 1번이 정답이었다. 자, 모의고사 10번까지 봐드렸고요. 이제 11번을 같이 볼게요. 자, 먼저 sin BAD가 어디가 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세타 1이라 하자고 그랬고, CED 여기가 세타 2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라지 R 4라고 할게. 그러면 이때 선분 BD의 길이 구해봅시다. 선분 BD는 ER sin 세타 1이 되죠. ER이니까 ER sin 세타 1. 그러면 ER은 8이 되고요. sin 세타 1은 4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약분해서 BD의 거리 길이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똑같은 얘기로 CD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CD는 ER sin 세타 2. ER은 2 곱하기 4, 세타 2는 4분의 루트 7. 그럼 얘 약분되고 2루트 7이 되죠.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7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삼각형 BCD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래. 그러면 요 각을 알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각이
이 홀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 홀을 만드는 각은 세타2하고 어때?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각이 세타2가 돼. 요 각은 세타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 이 BC의 길이를 알아야 뭐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거 아니야. 그래서 BC의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러면 이 루트 7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4, 7이 28 나오고요. 여기 x 제곱 플러스 36 됐고 코사인 세타2가 몇인지 봐야 되겠다.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2니까 사인 세타2가 4분의 루트 7이라고 그랬거든. 4분의 루트 7. 그러면 16, 7 빼면 9니까 여기 3이 되네.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세타2는 4분의 3이 되죠. 예각이니까 이 x6에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분하고 여기는 28,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9x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9x 28 넘어오면 8이 되네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x는 1 또는 8이 되고요. 지금 같으면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지름이 8이거든요. 그러니까 8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x는 1이 되네요. 이때 삼각형 BCD의 넓이를 계산해라.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6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2 4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3 루트 7인가? 잠깐만요. 아니구나. 8분의 6 루트 7이 되니까 4분의 3 루트 7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의 위의 점 0,4에서의 접선이 곡선 마이너스 1,1에서 이 곡선에 또 접한대요. 그러니까 4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래서 0,4에서 접했고 마이너스 1,1에서 접했대. 그러면 기울기가 3이 되네요. 그럼 y는 3x 플러스 4가 되고, 자 이제 fx는 3x 플러스 4와 같은 x값이 마이너스 1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fx는 x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x 이거 가로쳐야 됩니다. 3x 플러스 4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 상태에서 미분해 버릴까요? 그냥 여기 x제곱이 나오니까 x 세제곱 플러스 4제곱이죠. x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3x 플러스 4. 그래서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2x 플러스 3이 되니까 문제에서 f'1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5가 정답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2번 해드렸고 이제 13번 같이 볼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로그 2x하고 로그 2의 n제곱 x 및 x축, 그 다음에 직선 x는 2분의 1과 만나는 점 ABC라고 할 때 이때 x는 2하고 만나는 점 DEF, 그래가지고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 되도록 그랬습니다. 자, 좌표 잡아볼게요. 여기가 2분의 1이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x가 2분의 1일 때 얘가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b는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그 2의 n제곱에 2분의 1이래. 조금 굵어서.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n제곱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 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그냥 2분의 1,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f는 2,0이고 d는 2,n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2,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지금 서로 대칭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얘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지금 3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수업 시간하고 다른 방법을 풀어볼게. 겹쳐진 부분의 3분의 1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봐. 이렇게 좀 좌표가 다 나온 걸로 해야지. 지금 아니다. 미안. 이 좌표를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귀찮아지겠네. 통과.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얘랑 얘를 연결했죠. 얘랑 얘가 평행하게 연결을 한 거고, 교점 구하려면 또 시간 걸려서 얘하고 얘를 평행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색칠된 거지. 물론 이제 평행사변형인 걸 알게 돼서 전체 넓이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 같겠죠? 그래서 2배에서 빼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볼 게 이 길이하고요, 요 길이가 n분의 1이죠. 이 길이가 몇이냐면 얘가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두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한번 볼게. 닮은 비가 어떻게 되는지. 1 마이너스 n분의 1 대 어이구 뭐니 너 1 마이너스 n분의 1 대 n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곱해주면 얘는 n-1 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n-1 대 1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 CBFE를 넓이를 계산해 볼게. CBFE 얘는 지금 요 표시를 잘 해봐야 되는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하면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는 2-2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n분의 얘가 2분의 3이니까 2n분의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삼각형 넓이 계산해야 되는데 요걸 선생님이 그냥 1번 삼각형이라고 그렇게 보이실 테니까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2-2분의 1에 n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가, 그죠? 아까 n-1 대 1이니까 n 대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요 길이의 n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요건 2n분의 1, 앞에 거는 2n분의 1, 이쪽은 2분의 3, 여기 n분의 1. 그래서 이 길이는 4n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 마무리할게요.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전체 사각 평행사변형 2n분의 3에서 뭘 빼주냐면 얘 2배를 빼주는 거야. 4n의 제곱분의 6을 빼주는 거지.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4n의 제곱으로 통분할게. 그럼 여기 2n 곱했으니까 6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래서 얘가 몇 분의 1이 나왔냐면 3분의 1이 나왔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2로 나눠주면 2n의 제곱 3n 마이너스 3이 3분의 1. 따라서 2n의 제곱은 9n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2n의 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9는 0이 되고, 이 식은 2n n 3, 3은 9 3, 1은 3 이렇게 되죠. 3, 3은 9니까 이게 3이 돼야 되겠네. 자, 따라서 n은 2분의 3이거나 n은 3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n이 3이 될 수가 있는지 확인. 잠깐만. n의 값을 자연수 n이라고 그랬구나. n은 2 이상이니까 얘 안 되고 3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14번으로 가볼게. 14번은 실수 a와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다음 식에 관한 거라는 건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 실수 a값에 관계없이 곡선 y에는 fx 원점을 지난다. 뭐 실제로 0일 때 인테그랄 0부터 0까지가 되니까 기억 성립 이렇게 되는 거네. 니은을 볼게.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거든.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한번 잠깐 봅시다. f
프라임 x는 미분하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도 1일 때 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되고 x 마이너스니까 2x의 제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있어야 되고요. 약간 헷갈린다. 잠깐만. 조리처법을 안 할래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이고 얘도 1일 때 0 됐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또 있단 말이야.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x의 제곱 상수항 마이너스 1. 여기 2창이 x제곱이니까 여기가 3x가 있겠어요. 3x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 되는 값이 두 개 있죠. 그럼 얘는 접하는 거잖아. 4차 함수니까 접하는 거여서 뭐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얘가 접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0 됐다 다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이런 식이 될 거거든. 왜냐면 여기가 1인 거니까. 요건 뿔마 나올 테고 얘가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의 제곱 9 마이너스 42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7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7 쪽에 여기 플러스 루트 17 쪽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니은은 극대를 갖는다고 하는데 극대 전혀 갖지 않고요. 디귿 볼게. 함수 fx가 x는 p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서로 다른 두 실수 p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12하의 자연수 a의 개수는 7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4차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인 서로 다른 실수 p가 두 개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극값이 두 개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극값이 언제 두 개 존재할까요? 0 되는 값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극값이 4개나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접했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럼 여기 접했으니까 여기선 극값이 아니고 요때 극값이 될 수 있는 거지. 요때 요런 게 극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극대 또는 극소라고 그랬는데 맞죠? 요거 극대가 되고요.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거 돼요. 아까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거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3중근 가질 때 있죠. 얘가 3중근이야. 3중근. 왜냐면 얘가 미분한 게 4차 함수니까 그럼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렇게 극값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거나 이렇게 3중근을 갖거나 하는 경우가 3중근을 가질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때 f'x가 미분했을 때 미분한 4차 함수가 2중근을 갖거나 3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a가 아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식이 됐었죠. 근데 이거 아니지. 여기가 지금 뭐였냐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래프하고 a랑 만나는 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gx라고 하여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그려볼 거거든. 그럼 g'x는 6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야.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고 인수분해하고요. 2, 1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x가 3분의 2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갖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갖고 3분의 1일 때 극소 갖는 거지. 그래프 그려볼게.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 됐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죠. 그래서 g 마이너스 1일 때 갖고 하려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니까 얘가 3이 되네요. 3이란 극대를 갖고 원점 지나고 그 다음에 3분의 2일 때 볼게요. 3분의 2 3분의 2는 이건 시간관계상 3분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44가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여기가 44
그럼 얘가 이제 그려지기를 어떻게 그려져? 이러면 얘가 이렇게 오겠지.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수정할게요. 이렇게 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다시 그릴까요? 얘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어진 걸로. 자, 그러면 y는 a가 지나간단 말이야. 지금 f'x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 있긴 있어요. 1일 때. y는 a가 지나가. 아까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중근을 가지니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양수인 a만 물어보는 거니까 얘보다 위에 그려지면 원래 근이 하나 있었잖아. 1이라는 근을 갖고 있었거든. 아이고, 좀 연결되라. 네. 여기서 1이라는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근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3 이상이 되면 이 그래프가 움직인단 말이야. 얘가 여기 움직일 때는 근이 너무 많아. 2중근이나 3중근인데 여기서 3중근을 가졌겠죠. 얘가 2중근을 갖죠. 그래서 2중근 갖고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리니까 우리가 보는 값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끝났네. a의 값은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a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8개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7개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린 게 돼서 1번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번 정리해 드렸고 15번으로 가볼게. 수열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노가다라는 거 좀 생각해야 돼. 첫째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야. 근데 이제 10개 항의 합을 계산한 건데 문제에서 어떤 거에 10개 항의 합인지 잠깐 보니까 S4, S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번째 항까지 합, 8번째 항까지 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해서 10개 항을 더한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데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같은 규칙으로 수열을 나열하겠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늘 보던 수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해봐야 돼. 선생님 이쪽에다 AN을 쓸 거고 여기다 SN을 쓸까 그러거든. 그러면 한번 볼게. 첫째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첫째 항까지 합도 1이 되잖아. 그럼 둘을 나누면 자연수가 되니까 위의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2가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첫째 항, 두 번째 2가 되니까 얘와 얘를 합하면 여긴 당연히 3이 되겠지. 3분의 2는 어때? 3분의 2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요 항수는 세 번째 항은 여기서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이고 여기다 1을 더하니까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네 번째 항인데요. 얘분의 4가 되잖아. 4가 되니까 얘를 하나 더해줘서 2가 되고 2를 더하면 6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6이니까 3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또 3이 되고 9가 되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3분의 9 역시 자연수죠. 얘가 하나 증가해 4, 얘가 13이 되거든. 그래서 일곱 번째 항입니다. 일곱 번째 항은 4분의 13,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를 하나 빼 3이 되고요. 여기 16이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죠. 여덟 번째 항, 그러면 3분의 16, 그럼 또 빼야 돼 2 이렇게 돼서 18.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 2분의 18은 9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3 이렇게 증가합니다. 열 번째 항은 여기다 3 더하면 20이 되고 3분의 21도 자연수가 돼. 그럼 얘가 4. 그래서 열 번째 항은 4, 2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1번째 항은 4분의 25 역시 자연수 아니죠? 하나 빼 3, 28. 그 다음에 12번째 항인데요. 여기서 또 자연수 아니네. 그럼 2가 되고 여기 30 되고. 그럼 보시면 첫 번째 4개 항만 1, 2, 1, 2 이렇게 갖고, 그 다음 4개 항은 3, 4, 3, 2 3, 4, 3, 2 이런 식으로 가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덟 번째 항까지 합, 얘가 중요한 거고요. 또 12번째 항까지 합, 얘가 중요한 거죠. 보이시죠? 첫 번째 항이 6이고 12씩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수열이 지금 사실은 10개 항이거든요.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12K-6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S4K가. 자, 그러면 그냥 등차 수열로 계산할게요. 시그마 공식 안 쓰고 2분의 10개 항에 첫째 항 6이고 맨 마지막 항은 120에서 6배니까 뭐가 되나? 114. 그러면 120 5 곱하기 120이 되네. 그러니까 6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 자, 15번까지 받고 16번 볼게요. 16번이 방정식 단답형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x는 2보다 커야 되고 x는 4보다 커야 되니까 범위는 4보다 큰 값이 답이 나와야 되고, 얘는 로그 4에 4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도 로그 4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두식 풀어볼게요. 4x 마이너스 8 됐고요. 이쪽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돼서 12x 플러스 24가 되네. 그러면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근을 구해야 되겠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그러면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런데 x가 4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6 마이너스 루트 12가 아니고 6 플러스 루트 12가 되는 거죠. 잘 아시죠? 얘가 3보다 좀 큰 수죠. 그러니까 얘가 9. 얼마가 되겠지. 자, 따라서 9.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n은 적거나 같은이죠. 그러면 최대값은 9가 되는 거죠. n의 최대값 9. 자, 16번 정리해드렸고 17번 같이 볼게요. f'x가 다음 것 같아. 그러면 fx는 바로 정리하면 x세제곱 플러스 4x세제곱 마이너스 x고 상수항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1, 4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의 합값은 6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도 해드렸고 18번 같이 볼게요.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이때 10번째 항의 값을 계산해라 그랬거든요. 그냥 보지 마시고 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보면 AK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있었다고 해야겠네. 여기는 A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둘을 빼면 요식이 나오죠. 둘을 빼면 요식이 나오네. 그러니까 요식과 지금 볼 때 요식은 같은 거죠. 그래서 부분분수 고치듯이 이렇게 해서 K가 1일 때 보면 A1분의 1, A2분의 2 이렇게 나오겠구나. K가 2면 A2분의 2 빼기 A3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워지니까 뭐 맨 마지막 것만 하면 되죠. 9 들어가니까 A9분의 9 마이너스 A10분의 1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A1이 1이니까 얘가 요 값은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 마이너스 A10분의 10 얘가 몇이냐면 3분의 1이에요. A10 곱하고 마이너스 10 A10 곱하니까 3분의 2 A10 이렇게 되죠. 얘 넘어가면 3분의 1 A10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10 A10은 당연히 몇이 돼? 30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 자연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K dx가 0이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값을 FK라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dx가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기함수분은 지워버리면 되고요. 얘가 2배 0부터 A까지 X제곱 플러스 K제곱 dx가 된 거지. 그래서 얘가 0이 됐다고 하니 2도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되고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k제곱 x 여기다 a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a의 세제곱 플러스 k제곱 a가 0이 됐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a가 지금 양의 실수라고 그랬거든. 굳이 뭐 인수분해하지 말고 양변 a로 나눠버리면 3분의 1 a제곱이 k제곱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잠깐만요. 마이너스였어요? 선생님 잘못 봤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잘못 봤네. 미안. 다시 할게.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네. 그럼 다시 해야겠어요. 자, 19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배 0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K dx 우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가 0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약분해서 없애버립시다. KX 0부터 A까지 의 값이 0이다. 그러면 3분의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A가 되겠죠? 이렇게 A 나눠주면 3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그러므로 K는 3분의 1 A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A 값을 알았는데 이 A 값을 FK라고 하재요. 그러면 A 값을 알아야 된다고? 그럼 A 제곱이 3K가 되는 거잖아. 자, A 제곱이 3K가 되는 거고 양의 실수 A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루트 3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따라서 얘가 FK예요. FK는 루트 3K. 그래서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루트 3K 제곱이니까 3K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잖아.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 얘 55니까 16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5가 됐습니다. 자, 19번 봐드렸고 20번 같이 볼게요. 다음 함수 fx와 함수 gx가 있는데 gx는 x가 2 그러니까 2일 땐 2가 되고 2가 아니면 이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거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한번 볼게. gx가 리미트 gx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2가 들어가면 0 되고 2가 들어가면 0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연속이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약분되면 p가 2가 되잖아. p가 2가 되면 이 p 2x-4가 되지. p가 이쪽이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극한값이 p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극한값이 연속이려면 2가 돼야 되지. 근데 얘가 2가 되면 gx는 여기가 x-2분의 2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0분의 0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p가 2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지? 그래서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지금.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함수 fx는 다항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고 gx는 x 이퀄 2에서 불연속인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가의 경우로 보니까 극한값이 지금 무한대로 가거든요. 근데 얘가 2가 됐다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fx는 1차식이라는 거지. fx는 다항 함수니까 1차식으로 봐서 ax 플러스 b라고 놔볼게. 그럼 가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쪽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여기가 a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됐는데 얘 극한값은 a가 되잖아. 근데 a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fx는 당연히 2x 플러스 b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러면 2일 때 얘가 불연속이니까 fx,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함수 fx가 2일 때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가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4 플러스 b가 0이 돼야 돼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fx는 2x 마이너스 4가 돼서 f10은 잠깐요. f10은 몇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1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gx의 경우는 그러면 얘는 2만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일 때 극한값을 좀 구해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면 얘가 x-2고 얘가 px 플러스 2죠.
A도 로피탈로 할까? 그럼 리미트 x 2로 갈 때 얘는 1이 되고 미분하면 P가 되니까 P가 2일 때 0이죠. 2일 때 0이니까 이 P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1이구나가 된 거야. 그럼 GX는 G10 구해야 되겠다. G10 10은 여기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 8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0 곱하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6이고 G10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를 더하면 15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5. 자, 20번도 정리해 드렸고 이제 2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번은 양의 실수 A가 있는데 A는 3분의 2도 아니고 1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상수 B에 대하여 세 집합 ABC가 있고 지금 여기를 잠깐 보니까 지수 부등식 문제가 나왔네. 지수 부등식. 근데 한번 잠깐 봐봐봐. 이 식을 보면 지수 같죠? 밑만 달라요. 얘도 지수 같고 밑만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지수만 잠깐 볼 때 x 플러스 bx가 있겠고 여기가 x 플러스 2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겠죠. 우선 지수만 우선 잠깐 썼습니다. 뭐 같다는 좀 이상하고.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고요. a 플러스 3분의 1도 1보다 크겠죠. 그러면 둘 다 1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x가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둘 다 밑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실수니까요.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bx고 얘는 y는 x 플러스 2야.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가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유한집합입니까?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의 원소를 A집합의 원소와 B집합의 원소의 교집합이 X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교집합은 둘 다 일치하니까 무한집합이 되죠. 그래서 집합식은 유한집합이라는데 얘네 요 경우는 모순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A가 1보다 적고 A 플러스 3분의 1도 1은 1도 1보다 적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부동호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잖아. 이 경우에 해당하는 x도 무수히 많겠죠. 교집합이. 그러면 얘도 무한집합이니까 이 경우도 모순이에요. 그럼 뭐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어떤 경우? 편은 잠깐요. 세 번째 경우는 a는 지금 1보다 작고 a 플러스 3분의 1은 1보다 큰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 다음 것 같구나 라는 겁니다. a 플러스 3분의 1보다 크고 n이 1보다 작고 그럼 a값 입장에서는 3분의 2보다 큰데 그지? 1보다 작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의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집합식은 유한집합이고 1이 원소래. 1이 그러면 이제 같다일 때가 x 플러스 bx와 x 플러스 2가 같다인 원소 이게 C가 되는 거죠. 같은 것도 여기에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1일 때 1 플러스 b는 1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b는 몇이 되냐면 2가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2x하고 이쪽은 x 플러스 2가 되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모든 AB에 대하여
P가 A보다 적다를 만족하는 P의 최대값을 M이라 하자. 그럼 문제에서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 A는 P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A가 P보다 큰데 뭐보다 크대? 3분의 2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P는 당연히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곱을 뭐라고 그래? 이거 곱해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스몰 c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2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계산해달라고 그러죠. 절대값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b 2 곱하기 c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되고 절대값 8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8이었다. 자, 이제 22번 같이 볼게요. 자, 22번인데요. 3차함수가 있네. 근데 얘에 대하여 영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 fx를 통해서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곡선 gx 위의 점에서 접선을 hx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러니까 fx 통해서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때 접선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인 조건을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우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자, 얘는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그래프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려보면 여기가 x축이 있고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다시 그릴게요. 얘가 좀 그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연결되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비율 관계로 극대가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0이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변곡점으로 y축을 잡아야 되겠네. 0이 변곡점이니까 삐뚤어졌죠. 자, 그래서 y축이 다시 그리는 게 낫겠다. 한 번에 그려야 되는데 그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y축. 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다라는 건데 y는 fx가 x가 0보다 적을 때만 그리라네요. 그럼 0보다 적으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쪽은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여기는 생략해 볼게. 여기는 생략하고, 그지? 자, 이렇게 생략을 하고 여기 부분만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워지질 않네. 짠. 예, 얘는 삭제하고 여기만 그린 거구나. 자,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적을 때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문제인데 얘는 원점 대칭한 다음에 k만큼 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잠깐 복사를 할게요. 자, 얘를 붙여 넣어서 여기 있던 거거든요. 근데 얘가 원점 대칭하면 뭐 선생님 여기서 보면 얘가 원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y축 대칭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지. 그러면 얘를 잡아서 원점 대칭했다가 y축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슨 얘를 그렸는데요. 얘가 지금 다 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얘를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를 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k만큼 평이 이동할 거잖아.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k만큼 평이 이동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겠지. 얘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드디어 hx가 접선을 그렸는데 이 접선이 어떻게 된대? 얘는 y는 gx.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제 k가 얼마만큼 평이 이동하는지 모르겠고요. y축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겠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맞는 점이 2개 이상이랍니다. 접선하고 이 함수가 gx하고 hx의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실수 t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p보다 적다일 때하고 p일 때하고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p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 k만큼 평이 이동시켜야 되는 그래프인데 이 상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냥 k가 0일 때 그러면 접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p가 지금 아까 우리가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가 1이 되거든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 p의 값이니까 p일 때, p가 여기 있죠. p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접선이 p 0과 1 사이에서 접선이 만약 그려졌다면 이때 접선을 그려볼 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 p보다 적다일 때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p보다 적다일 때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됐는데 t가 마이너스 p보다 적다일 때는 지금 얘가 양수고 음수니까 뭐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t가 1일 때네. t가 1이면 이때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t가 1일 때 접선은. 그럼 양수 음수, 얘도 괜찮구나. 얘도 괜찮고요. 잠깐 왜 복사가 됐어? 얘도 괜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게 문제가 되네요. t가 마이너스 p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p가 마이너스 p보다 적거나 같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p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요 바깥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요 안쪽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접선을 그렸어. 여기서.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는 음수고 이때 교점 얘는 양수니까 꼭 이 범위가 아니더라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되네요. 그죠? 자, 얘는 뭐 되는 게 많은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볼 때 k가 0일 때는 안 되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걸 움직여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에 그려져 있는 경우는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그러면 좀 위에 그려져서 여기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건 좀 지워야 되겠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경우가 됐어요. 여기가 몇이냐면 아까 0일 때 값이 2가 되죠. 잠깐만요. 0일 때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예요. 2. 자, 이렇게 2에 그려져 있을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봤는데 이 경우도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도 얘가 여기서 p가 만약에 마이너스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p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p가 적다일 때인데 요보다 마이너스 p보다 크다일 때 접선도 이렇게 그려지면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여기 변곡점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가 돼서 x값이 요 범위가 아닌 데서 또 성립하는 형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도 여기 있을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지워야겠네. 자, 지웠고요. 좀 더 위로 올려볼게요. 좀 더 위로 올려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계속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기보다는 맞춰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맞추냐. 지금 얘를 올렸다 하더라도 얘한테 맞춰서 한번 올려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훅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얘하고 얘가 똑같이 맞춰지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 붙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가는다고 그랬으니까 f-1의 극대값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4가 되죠.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그래서 이 극대값이 여기가 4가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기는 2가 됐었죠. 여기는 2가 됐고 여기는 4가 됐고 이렇게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너무 좁게 돼 있어서 선생님 조금 확대해서 그려가지고 다시 만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 조금 확대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제
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P의 값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P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는 여기 대칭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 있어서 얘가 요 두 점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P가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림이 약간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접해서. 그래서 요 경우에 마이너스 P가 P일 때 접선이 그려졌는데 이때도 양수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됐고, 근데 얘보다, 자 이제 잠깐 보십시다. 얘보다 얘가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면 어떻게 돼?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P일 때 외에는 만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 성립했고요. 요 경우에 t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1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여기 극소값을 가질 때가 1이잖아요.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에서 접선이 그려질 거야, 그지? 이쪽에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면, 자, 선생님 여기서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때 여기에 x좌표, 여기에 그러니까 x좌표가 양수, 이쪽에 음수 해가지고 역시 조건에 맞는 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에 맞는 경우에 얘도 찾아냈고요. t가 1일 때도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려보면 되잖아요. t가 1일 때 접선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그대로 기울기가 0인데 x좌표 양수, 이때 x좌표 음수 가능하구나. 자, P가 마이너스 P보다 작을 때는 뭐 이쪽에서 그려줘도 이렇게 돼서 양수 음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다 하더라도 여기 음수, 이쪽 양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이어져서 양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니까 이 경우구나 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라는 모든 최종적인 거를 종합을 해서 자, 이 경우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자, 얼마만큼 평이 이동해야 되니, 원래 이 그래프가 있었던 데가 원점 대칭해서 K가 0일 때 여기 있었거든요. 즉 여기가 2였던 게 마이너스 2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올렸으니까 K는 6만큼 평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K값 우리가 알아냈죠. 그러면 함수 gx는 이제 gx는 뭐 fx야, x0보다 적을 때,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야, x0보다 크다일 때 여기 함수 gx였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아지는 게 fx가 뭐였냐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잖아요. 잠깐 얘기하다가 또 여기에 그 t가 1일 때의 경우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양수고 여기 뻥 뚫린 데를 지나가요. 여기 음수. 그러니까 아까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건 양수 음수 똑같이 성립한다. 아까 제가 이 설명은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하다가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그래서 fx는 다음과 같다 그랬거든. 그럼 이 기울기가 뭐가 되냐는 거죠. 이 기울기가 f 프라임 마이너스 p로 봐야죠. fx가 x가 0보다 적은 쪽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f 프라임 마이너스 p가 기울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뭐와 같으냐면 이 두 점의 기울기가 같죠. 그러면 a, b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p, f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b는 p, 6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p가 되는 거구나. 아니죠. 여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p가 되죠.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잠깐요.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놔서 잠깐 껐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AB의 기울기 구할게요. 기울기는 P 빼기 P니까 이 P가 됐고,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번에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에서 얘를 또 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럼 얘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이 F 마이너스 P가 되겠네. 그러면 P분의
3-f-p가 얘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f'x 먼저 구할게요. f'x fx를 먼저 구하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 따로따로 미분하기보다는 fx는 여기가 x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세제곱에 x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f'x는 어떻게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갖다 써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p 들어가니까, 따라서 이제 f'-p는 3p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된 거고요. 얘가 이제 p분의 3-f-p죠. 마이너스 p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p의 세제곱 플러스 3p 플러스 2가 되고요. 양변 p 곱하면 3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여기는 3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여기가 2p의 세제곱이 되죠. 2p의 세제곱, 3p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계산했더니 1이 돼서 p의 세제곱이 2분의 1이 되네. p의 세제곱 2분의 1. 문제에서는 k 플러스 p의 세제곱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k 곱하기 p의 세제곱. k는 6이었고요. 얘는 2분의 1이고요. 잠깐요. 곱하기 맞죠? 2분의 잠깐 잘못했어요. k의 세제곱 곱하기 p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의 3승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얘가 2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8. 이 문제의 정답은 108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2번 정리해 드렸고 오지선 다형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진 식을 이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되죠. 리미트 x 0으로 갈 때 얘도 x분의 자연로그 1 플러스 3x, 얘도 x분의 무리수 2의 2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분모 3되고 분자 2로 갈 테니까 3분의 2. 보기 1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이제 24번 같이 볼게요. 24번은 n분의 k를 x로 보면 되네요. n분의 k를 x로 보면 되고, 여기 n분의 1에 k의 개수가 n분의 1 맞으니까,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몇이 되나 그랬더니 n분의 1은 구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니까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무리수 루트 2의 x제곱 dx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이제 0부터 1까지 x 무리수의 2분의 1 x, 이렇게 x제곱 dx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부분적 분법 써주시면 될 것 같아. 뭐 f에 해당하는 걸 x로 보면 될 것 같고, g'에 해당하는 거를 무리수의 2분의 1 x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얘 미분하면 1이고요. 얘 적분하면 2 곱하기 무리수의 2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이렇게 곱하는 거죠. 2x 무리수 2의 2분의 1 x 제곱, 구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랄 2분의 1 x 0부터 1까지 dx 이렇게 되는 거죠. 글씨돈. 그러면 첫 번째 요식은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냥 우선 쓰고 한꺼번에 하자. 2x 그 다음에 무리수의 2분의 1 x제곱에 0부터 1까지고요. 얘는 또 적분하면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무리수의 2분의 1 x 0부터 1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 들어가니까 얘가 2가 되고 2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2가 들어가니까 얘가 됐고, 0 들어가면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끝났고, 자, 여기서는 1 들어가니까 2분의 1 4 무리수의 2분의 1이 되고요. 0 들어가면 1이 되니까 빼기 4가 돼서 플러스 4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결국에 4 마이너스 2 무리수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찾아야 되니까 보기 1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24번. 자, 이제 2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번. 자, 25번 함수, 다항함수인데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대요. 그러면 fx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이제. x-1의 제곱 나눴어.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는 2차로 나눴으니까 뭐 1차가 되겠죠.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 rx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qx는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아직은 없고.
1이 아닌 상수 k에 대해서 k는 1이 아니래요. 다음 같은 극한값이 k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분모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f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진짜 집어넣어 볼게. 1 플러스 n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은 없어지고 n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q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a의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b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얘가 쓰다 보니까 다 쓴 줄 알았더니 요것만 한 거네요. 근데 아래 1 플러스 n분의 1이 여기다가 내가 n분의 1을 붙인 게 이거였는데 이걸 또 빼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서 요것만 남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거 볼게요. f1 플러스 n분의 1 f1 플러스 n분의 1은 금방 봤듯이 n제곱분의 1 q1 플러스 n분의 1 r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b 빼기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요건 이제 지워버릴게요. 요건 이제 이해가 갔으니까 요건 지워버리고, 요것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얘 극한값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k라고 얘기한 거야. 얘 극한값이 k구나. 그러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같죠? 그러면 이번에 얘는 1, 그래서 앞으로 빼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얘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n제곱분의 1 q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썼고요. 자, 요 식은 갖고 올게요, 선생님이. 얘가 복사 땅땅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겹쳐져서 보기 싫은데,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지워버릴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밑으로 내리자, 보기 안 좋아서요. 네. 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식을 위에 분모를 좀 써볼까 분자를 써볼까 싶은데, 얘가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아직은 n제곱분의 1에 q 1 플러스 n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a, 그 다음에 n분의 1에 먼저 쓸까? 그냥 a 쓰고 n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잠깐만, 이것도 정리해서 쓰는 게 낫겠다.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도 n제곱 곱해주고요, 여기다도 n제곱 곱해주고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1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q는 지금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n제곱 정리하니까 여기에 an의 제곱 나오죠. 또 n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도 되고, 여기 요거 게임 끝났고 요거 bn의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an 나오네요. an. 그래서 요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2n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죠? 자, 식 정리만 해버리면 될 것 같아. 1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q에 1 플러스 n분의 1이 됐고요. 얘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n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q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 q1과 어때? q1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q1로 가까이 가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상수예요. 근데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양인지 이 상수인데, 상수분의 무한대 되면 극한값을 가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a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a가 2가 되면
얘가 2니까 1 플러스 b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rx 알게 됐어요. rx는 2x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Q1, R1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잠깐 볼게. Q1 그 다음에 빼기 R1 이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R1은 1이니까 Q1 빼기 R1 1 3. Q1이 4가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K라고 하는 건 여기 1이고요. 이쪽이 4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러니까 4분의 3이 K의 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문제 최종 구해달라는 건 K 값 곱하기 R2를 구하래요. K 곱하기 R2. K는 4분의 3이고 R2는 여기 2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네요.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9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객관식이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 자, 이제 문제 26번으로 가볼게요. 26번 늘 많이 다루었던 문제죠. 자, 그림같이 곡선이 있는데 y는 시컨트 x 탄젠트 x 플러스 1이래. 루트 시컨트 x 탄젠트 x 플러스 1. 자, 다음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길이가 이때 요 x일 때 3분의 파일 때 요 길이가 3분의 파일 때가 아니구나. 3분의 파일 때까지 요 정사각형의 입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x가 요렇게 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y값이 서로 어때?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얘를 제곱한 게 단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x는 시컨트 세제곱 x 곱하기 탄젠트 x 더하기 1이라는 거야. 구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얘를 정적분해 준 게 부피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얘를 뭐 t로 바꿀까요? st dt로 바꿀게. st dt. 자, 그래서 t로 식을 써주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세제곱 t 곱하기 탄젠트 t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t dt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컨트 탄젠트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따로따로 한번 볼게. 3분의 파이 시컨트 세제곱 t 곱하기 탄젠트 t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1 같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잠깐 볼게. 우리는 시컨트 x를 시컨트 t를 x로 놓을까 싶어요.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시컨트 t 탄젠트 t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dt 이쪽 미분하면 d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시컨트 t를 x로 놓으니까 시컨트 t 이 식은 0일 때 몇이 되나 그랬더니 코사인 0 1이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는 얘가 역수치에서 2가 되지. 코사인은.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시컨트의 제곱 나오니까 x제곱 여기는 dx 이렇게 되겠지. 얘는 1이니까 그냥 t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쪽은 3분의 1 x 세제곱에 1부터 2까지의 값이 됐고 얘는 그냥 3분의 파이가 됐고 그러면 8 빼기 1이니까 7이 돼서 3분의 7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었다. 그래서 3분의 7 플러스 3분의 파이 보기 4번이 정답. 자, 계속해서 27번 같이 볼게요. 27번 문제가 좀 길죠? 자, 그림같이 A, B1이 3, A, B1이 여기가 3이래요. 그러고 나서 A, D1이 A, D1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길이가 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D1, A, B1 D1, A, B1 요 각이죠. 요 각이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다 알다시피 요 각의 이제 180도에 되니까 이게 3분의 2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첫 번째 도형의 넓이 계산해 볼까요? S1은
평행사변형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죠. 그러면 얘가 12, 요거 아직 S1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뭘 빼야 돼?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되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루트 3. 그럼 따라서 10이니까 6 루트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6분 3, 2분의 3파이가 되겠구나. 그래서 6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도 누군가의 어떤 부채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지? 이렇게 그린 이 부채꼴에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얘가 맞나요? 그죠? 이제 처음에 이제 사각형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었을 때 이렇게 나온 거듯이 이것도 이제 저걸 알아야 되겠다.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3분의 파이고,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첫 번째 요 반지름 아까 얘기했던 요 뭐죠?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일부분이죠.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반지름을 알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럼 첫 번째 이거 R1L이라고 할게. 그럼 R1의 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 지워지면서 플러스 되고 9, 16, 4, 3, 1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28에 9 더하면 37이 되죠. 그래서 아래 제곱이 37이 됐어요. 아래 제곱이 37이 됐고, 그 다음 부채꼴은 뭐가 되나? R2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죠? R2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9가 되는 거지. 요거 반지름 3이잖아. 자, 그래서 넓이의 B는 넓이의 B, 제곱의 B라고 했던 거, 넓이의 B는 넓이의 B. 이건 뭘 글씨를 못 쓰겠냐? 넓이의 B는 37분의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1-R분의 37분의 9분의 첫 번째 넓이 6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양변에 37을 곱해 볼게요. 37, 그럼 37에서 9를 빼는 거죠. 28 되고 여기가 37 6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적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지? 역시 또 2를 곱해야 되나 봐요. 2를 곱하니까 이쪽 분모 56 되고 여기가 37이고 여기가 12 루트 3 마이너스 3파이가 되겠네.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답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또 3이 나갔나 봐. 답 찾기 어렵네. 3 들어가니까 3, 7, 21, 1수 2, 3, 3은 9, 9, 10, 11이죠. 111, 3 나갔으니까 4 루트 3 마이너스 파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계속해서 28번 같이 보겠습니다. 28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길이가 인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뭐 그림으로 많이 풀죠. 요 넓이 계산해 가지고 세타 5제곱으로 나눠 달라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인 거가 되고,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PB와 PC가 같다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PB와 PC 같다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 길이 같은데 그냥 할게. 아니겠다. 짠짠 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같다는 얘기냐면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요 각과 요 각이 같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여기가 세타니까 이게 외곽이거든.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여기 2세타, 여기도 2세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 요 길이가 반지름이다 보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직각이 돼서 요 각은 직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이죠. 이 길이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갑자기 목이 왜 그러지? 얘가 1 코사인 2세트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요 길이만큼은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요 길이만큼은 1 마이너스 반지름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 알아야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줄 수 있잖아요. 얘가 직각이니까 DE. 탄젠트 값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탄젠트 세타는 DP, 그러니까 즉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분의 선분 DE가 되니까 D는 당연히 얘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여기에다 얘를 곱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D가.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 S세타씩 세워볼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높이 얘가 되죠. 그럼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어진 식의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의 5제곱이니까요.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전체 단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의 5제곱 이렇게 나온 거거든. 양변에 2 곱해서 여기 만들면 될 것 같고, 2분의 1은 바깥으로 뼈 줄게. 그리고 너무 굵어서 띵띵띵띵띵띵. 자, 리미트 세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 이제 세타의 5제곱이 있는데요. 선생님 볼 때 세타 4제곱하고 세타, 여기 탄젠트 세타, 그래서 얘는 1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쪽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요거 신경 안 쓸 거니까 띵 나눌게. 그럼 여기가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얘 전체에 대하여 어떻게 된 거야? 제곱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위에 거 그냥 계산하셔도 2의 제곱 4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4 요거 극한값이 1, 그래서 2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죠. 자, 29번으로 가볼게요. 29번 단답형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 단답형 29번인데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fx는 ax sin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양수 A, B고요. ax sin bx 요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낯선 그래프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파일 때 0이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sin, 여기서 a가 양수니까 뭐 a 파이 sin b 파이, 그러면 sin b 파이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b는 양의 실수니까 b는 자연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절대값 x보다는 적거나 같다고 그랬거든요. 절대값 x보다는 적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절대값 x가 같는 값보다는 적거나 같고요. 이때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fx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게. fx는 ax sin bx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sin bx라고 하는 게 커봐야 1이잖아. 그러면 sin AX랑 곱하잖아요. 그러면 AX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지. 그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생님한테 하나 복사를 해볼게. 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휙 돌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대칭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볼게. 원점에서 이렇게 좀 여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얘보다 직선보다 좀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접합니다. 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접하다가 올라가서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접했다가 다시, 잠시요, 이게 좀 그리기가 어려워서 접하면서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게 이 그래프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될 때 접할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얘가 1일 때 y는 sin ax하고, 그러니까 y는 ax하고 얘가 접하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절대값 fx가 y는 x보다 적다는 얘기는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보다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밑에 그려져 있어서 적은 거예요. 그러려면 a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양수니까요. 1보다는 어때? 적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같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b가 자연수니까 우리가 잠깐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극대가 파이까지 해서 2개 있다고 그랬거든. 극대가 파이까지 해서 2개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극대가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때 곡선이 이렇게 접했다가 약간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접하는 거고 극대가 여기 있는 거거든. 자,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극대가 어쨌거나 이쪽에 하나 있고요. 이쪽 어디가 있고 이쪽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b가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fx가 만약 b가 1이어서 ax sin bx라고 해보면,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얘가 bx가 2파이가 되는, 그러니까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거든요. 여기가 주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볼 때 선생님이 여기가 b분의 2파이예요. 여기가 b분의 4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b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b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b분의 5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 이제 볼 때 b가 만약에 지금 우리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 있어야 되냐면, b가 지금 여기가 b인데 3이라 썼네. 파이가 돼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여기가 3이어도 극대가 2개 있는 게 맞죠. 이게 극대잖아. 요거하고 요게 극대거든요. 극대가 2개 있다고 그랬으니까 b가 3이어도 3이면 파이가 되니까 b가 4여도 되고요. b가 5면은 극대가 3개가 되잖아요. 하나, 둘, 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건 3, 4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돼서 b가 3일 때하고 4일 때만 해봐가지고 이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b는 3일 때 또는 4일 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b가 3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b가 3일 때 그러면 fx는 ax sin 3x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럼 여기가 3이니까 한번 싹 고쳐 볼게요. 쌤이 여기를 3이라고 고치니까 여기는 파이가 돼버리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3분의 3파이야. 이거 나중에 또 써야 될지 몰라서 3분의 3파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파이가 여기니까 파이에서 y는 x까지 라인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린 거죠. 여기가 파이 컴마 파이 이렇게 돼서, 그럼 이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때 넓이가 12분의 파이 이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 정사각형과 곡선으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공통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x sin 3x dx가 됐고요. 뒤에는 3분의 2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ax sin 3x dx가 된 거죠. 근데 ax sin 3x dx는 우리가 이제 부분적 분법 써주는 거죠. f를 ax로 놓는다면 g'x는 sin 3x로 놓고, 얘 미분하면 a가 되고 sin 3x 미분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x가 되죠. 그래서 얘 곱한 값에서 얘의 플러스 마이너스 적분법 쓰는 거지. 따라서 얘가 ax 마이너스 3분의 ax 코사인 3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a 인테그랄 코사인 3x dx를 우리가 정리할 건데, 그럼 여기가 사인 3x의 3분의 1이니까 9분의 1a가 되네. 얘가 9분의 1a 사인 3x가 되는구나. 됐습니다. 그럼 식을 우리가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ax 코사인 3x 플러스 9분의 1a 사인 3x의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플러스 3분의 2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를 정적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뭐 계산하다 틀리면 골 아프니까 그냥 써줘 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a에 3분의 파이 들어가고
코사인 3분의 파이 들어가면 파이가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a에 사인 파이가 됐네. 됐죠? 0 들어가면 요것 때문에 0 되고 0 되니까 0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이 들어갈게요. 이제 이쪽 부분 하는 거야. 파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a 파이 코사인 3파이 플러스 9분의 1a 사인 3파이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9분의 3분의 2파이니까 그냥 쓸까? 하도 실수를 해가지고 3분의 a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쓰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들어가면 2파이가 되고 플러스 9분의 1a에 3분의 2파이가 들어가니까 사인 2파이가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이해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분의 a파이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땡, 이것도 0이네요. 땡, 빗금 치지 말자. 쳐도 돼요. 땡, 이것도 땡.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 3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분의 a파이 나오겠다. 그지? 그 다음에 얘가 9분의 2a, 요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9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2a 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9분의 여기 9분의 3a 파이가 되니까 9분의 6a 파이가 돼서 3분의 2a 파이가 되고요. 얘가 12분의 파이 이하라고 그랬거든. 얘가 이하래요. 자, 그러면 12 곱해주면 파이 약분해버리고 12 곱해주면 8a가 되고요. 이쪽이 1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a는 8분의 1보다 적거나 같으네요. 원래 a가 0보다 컸었거든. 그러니까 0보다 큰 a가 8분의 1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됐는데 문제에선 72a 플러스 b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72a 플러스 b 그러면 더 내려갈 데가 없나? 큰일 났네. a 4일 때도 안 했는데 다시 쓸게요. 72a 플러스 b 그러면 얘는 a의 최대값이 8분의 1이니까 b는 3이고요. 98, 72, b 3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몇이 되냐면 1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b가 3일 때는 1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좀 아깝지만 지워야 되겠어요. b가 3일 때는 12가 됐고요. 자, 이제 다 지워야 되나? 자, 이제 b가 4일 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얘일 때 해볼 거니까 우리는 여기가 이제 4x가 되겠죠. 사인 4x 3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4분의 4파이 돼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정사각형이 달라지죠. 크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역시 얘가 되는 거죠. 대기는. 자, 이렇게 됐을 때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b가 4일 때. 자, 이제 여기를 수정해 줄게. 4. 여기가 4x. 그러면 이제 0부터 4분의 파일 때까지를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3파이까지를 계산한 거구나.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고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x가 아니라 4x고요. 3x가 아니라 4x. 자, 식은 똑같이 됐고 4x니까 여기 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3x였으니까 여기가 4가 돼서 얘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4x가 돼야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바꾸면 바꿀 것도 많네.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4x 되고 여기는 4분의 1a가 됐고 여기가 4x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4가 나오죠. 16분의 1a 사인 4x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다 바뀝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4x가 됐고요. 여기가 9분의 1a가 아니고 16분의 1a 사인 4x가 됩니다. 바쁘다 바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번엔 이상하게 29번들이 계산이 많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된다고 그랬었죠.
4분의 3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건 지워야 되겠어요. 아까 b가 3일 때는 12였다는 것만 기억하고 얘 지우고 계산 뭐 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4분의 a에 4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냥 쓸게. 4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a 사인 파이 0 되죠. 그냥 끝났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4분의 a 곱하기 4분의 3파이 코사인 3파이, 그 다음에 요거 미리 들어가면 3파이 되니까 0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안 써도 될 것 같아. 얘도 0 되고 없어서 안 써도 되고, 빼기 2분의 파이 들어갈게. 마이너스 4분의 a에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들어가면 2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얘는 그냥 0이 되니까 0.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16분의 a 파이가 됐고요. 얘도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16분의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3a 파이가 됐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얘는 플러스 됐고 코사인 파이 1이니까 8분의 a 파이가 됐네요. 그러면 16분의 a 파이 3a 파이, 얘는 2a 파이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6a 파이가 됐죠. 다시 쓸게요. 16분의 6a 파이, 즉 8분의 3a 파이가 됐는데 얘가 12분의 파이보다 적거나 같다. 자, 파이 약분했고요.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a는 12분의 1 곱하기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3분의 8. 그러면 36분의 8이 되니까 4로 나누면 2. 9분의 2가 되네. a는 9분의 2. 자, 그러면 72a 플러스 4죠? 그러면 72에 9분의 2 더하기 4니까 98, 72, 16 더하기 4, 20. 아까보다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몇이 돼야 된다? 2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30번 가볼게요. 자, 30번 함수 fx가 무리수 2의 x 플러스 x래. 그럼 얘 미분하면요,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보다 크다는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보다 큰 기울기를 가져요. 얘의 접선은 역함수 gx가 있는데요. 이때 실수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 위에 t, ft에서의 접선과 역함수의 그래프 위에서의 접선이 이루는 얘가 4분의 파이가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y는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좀 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 얘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gx가 어디에서 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t, ft라고 한번 해볼까? f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접선이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접선이 그려졌는데, 이때 얘의 접점이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k, gk 이렇게 할게요. k, gk. 근데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됐니? 했더니 45도가 됐대요. 요 각이 45도. 요 각은 45도가 됐다. 이 얘기는, 자, 잠깐요. 요거 조금 연장해서 이쪽에다 그리고요. 또 얘도 좀 연장해서 뭐 이쪽에다 그리지 뭐. 자, 좀 삐뚤어져서, 예,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둘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이제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면 결국에 이때 k일 때의 접점의 k일 때 기울기가 이 각에서 이 각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일 때 탄젠트 값에서 얘일 때 탄젠트 값을 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요때를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타 1 이렇게. 자, 그럼 세타 1만 잡으면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 2라고 할까요? 세타 2 괜찮습니다. 세타 2. 자, 요렇게 잡았어요. 그럼 역함수인 g'k는 역함수인 gx의 k일 때 미분계수는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탄젠트
세타 1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 되겠지. 세타 1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역시 이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됐거든. 그러면 아까 쌤이 f 프라임 x가 얘라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갖고 올게 1, 2. 자, 뭐 또 써도 되긴 하는데 위에다 썼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은 얘가 t, ft일 때 기울기니까 f 프라임 t란 말이에요. 그래서 2의 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밑에다 쓰면 얘는 2의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다 1 빼니까 무리수 2의 t제곱이 된 거지. 그래서 얘가 바로 g 프라임 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f 프라임 gk하고 그지? 그 다음에 g 프라임 k를 이렇게 곱하면 다시 한번 볼게. 늘 역함수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fgx는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g k일 때의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끄집어내서 미분하면 g 프라임 k가 1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따라서 f 프라임 gk는 g 프라임 k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g 프라임 k 우리가 여기다 구해놨으니까 우리는 얘가 무리수 2의 t제곱분의 무리수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고 1 플러스 무리수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따라서 얘를 풀어서 이렇게 되는 걸 알듯이 얘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f 프라임 t가 얘였으니까 무리수 2의 gk 플러스 1이 1 플러스 무리수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 없어지잖아. 그러면 무리수 2의 gk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무리수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gk는 자연 로그 무리수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자연 로그 2에서 자연 로그 2의 t제곱, 그러니까 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나왔지. gk는 다음과 같다. t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자연 로그 2 자연 로그 2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 k의 값을 이렇게 4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실수 k 값을 ht라고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실수 k는 뭐가 되니? 라고 해서 k를 잡아주시면 되죠. k는 f 역함수니까 마이너스 t 자연 로그 만들었을게. 마이너스 t 플러스 자연 로그 2가 k가 되겠구나. 이 k를 ht라고 하자요. ht라고 하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t 플러스 자연 로그 2.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바로 쓰고 할까? 바로 h 프라임 t는 어떻게 돼?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t 플러스 자연 로그 2에 얘 끄집어내서 미분하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h 프라임 자연 로그 8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자연 로그 8 집어넣어주면 되지. 마이너스 h 프라임 자연 로그 8. 잠깐만요. 글씨 좀 잘 써보고 싶어. 자연 로그 8이 여기 딱 들어갔지.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자연 로그 8 플러스 자연 로그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얘가 3 자연 로그 2니까 마이너스 2 자연 로그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자연 로그 2 따라서 마이너스 f 프라임 자연 로그 2에 마이너스 2승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그러면 f 프라임 x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거 있었죠. 지금 하도 위에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무리수 2의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무리수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네. 그지? 마이너스 4분의 5.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구해라 그러는 거냐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을 계산하래요. 이 문제 정답 25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전 문제 1회 문제풀이를 마칠게요.